자, 이번 시간은 5번째 강의고요. 구구단을 외우지 마라 라는 다소 도발적인 제목입니다. 구구단을 외우지 마라 라고 해서 구구단을 외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외운 구구단을 잊어먹으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냥 구구단을 힘들게 이제 외우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제목을 한번 써봤는데요. 구구단 얘기를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1강부터 4강까지 배웠던 내용들이 주로 어떤 거인지 기억이 나세요? 1강부터 4강까지? 네, 등비 수열의 합. 예, 그러니까 뭐 고등식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되고 이제 몇 배씩 커지거나 몇 배씩 작아지는 뭐 이런 규칙을 가진 수들의 합을 네. 구하는 걸 배워봤어요. 근데 이런 걸 구할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강의를 보신 분들이 이거 고등수학 내용을 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고등수학 내용을 고등수학을 잘 하시는 분들이 굳이 이제 이런 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죠. 그냥 저희는 근데 이제 고등수학에서는 반드시 어떤 그 전에 뭐 수열이라든지 수열의 일반항이라든지 뭐 규칙을 알아야 되는 문제들을 그런 걸 알지 못하는 초등학생도 충분히 그런 규칙성을 파악해가지고 원리를 이끌어서 풀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강의였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제 저희는 약간 초등학생들을 위한 강의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구구단을 가르치는 방법, 구구단을 어떻게 외울 것인가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선생님은 구구단 어떻게 외우셨어요? 저는 노래로 외우거나 그 집에 포스터 있었던 것 같아요. 노래는 어떤 노래죠? 한번 불러보시죠. 네? 이는 이, 이는 사. 그게 노래인가요? 네. 목을 가다듬고 계시네요 지금. 예, 맞아요. 이게 저도 그런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1은 2, 2는 4, 2, 3은 6 이렇게 했었죠. 네. 마지막에 9, 9, 81 네. 이렇게 끝나는. 그래서 요즘 아이들도 그러면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외우죠? 애들 좀 가르쳐 보셨잖아요. 네, 요즘 아이들도 노래를 부르는데 저희 때 부른 노래랑 조금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럼 조금 더 이제 더 노래 같은? 업그레이드된 노래? 네. 약간 네. 동요 느낌의? 저보다는 좀 노래 같아요. 아까 네. 불렀던 네. 것보다는 하긴 저희 때는 약간 노래라기보다는 약간 노동요 같은 느낌이었죠. 네. 그죠? 이렇게 할머니들이 논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 이 일은 이 이러면서 막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좀 다르다고 하네요. 근데 어쨌든 시대가 변화도 이걸 외워야 된다는 강박관념은 똑같다는 거죠. 네, 맞아요. 저희도 당연히 생각하지만 곱셈구구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외울 거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정확하게 외우고 나중에 이제 한 번에 탁 튀어나오게 빠르게 외울 거냐 하는 거는 그 시대마다 조금씩 이제 그 방법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곱셈구구를 외우는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조금 더 간편하게, 조금 더 쉽고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외울 수 있을까? 네. 뭐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이런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일단 저희가 쉬운 거부터 해볼까요? 2의단, 4의단이 있는데 2의단, 4의단을 먼저 이제 외우는 거는 우리가 보통 2의단은 띄어세기를 많이 써요. 네. 띄어세기란 게 이제 우리가 몇씩 더해서 띄어서 세는 거거든요. 2가 있고 2에서 2 커진 수는 4죠. 네. 그 다음에 또 커지면 6, 8, 10, 12, 14, 16, 18 이렇게 2씩 띄어세는 거는 굳이 곱셈을 하지 않더라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2의단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렵지 않게 그냥 이런 짝수 띄어세기로 다 외우고 있단 말이죠. 그럼 4의단은 이 2의단에서 두 배 한 수죠. 네. 선생님 잘 아시네요. 여기서 두 배씩 다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에다 두 배를 하니까 4, 8, 그 다음에 12, 16, 20, 24, 28, 32, 36 이렇게 이제 2의단에서 두 배 한 수이자 또 4씩 띄어세기 한 수이니까 2의단하고 4의단은 아이들이 비교적 쉽게 다 외웁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띄어세기를 생각하면은. 자, 그러면 이번에는 5의단하고 3의단이에요. 갑자기 5의단이 나왔는데 3의단을 건너뛰고 5의단은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외울 수 있을까요? 5단은 시계도 있어가지고 네. 학생들이 5단 외우는 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쉽다고. 뭐 시계를 보면 우리가 1, 2, 3, 4 돼 있는 게 사실은 5분, 10분, 15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또 그래서 이것도 써보면은 5, 10, 15, 20과 같이 1의 자리 숫자가 0, 5, 0, 5가 되풀이 되면서 15의 자리 숫자가 두 번에 한 번씩 커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외울 수 있어요. 자, 이게 5의단은 이렇게 외우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5식 띄어세기예요. 네. 3의단도 띄어세기로 할 수 있어요. 먼저 3, 6, 9는 아이들이 많이 하니까 3, 6, 9, 3, 6, 9 하니까 자, 그 다음에 9에서 3이 더해지면 여기서 받아올림이 한 번 있으니까 덜 걷어거리긴 하지만 어쨌든 12. 그 다음엔 또 1의 자리만 커지면 되니까 15, 18로 올라갔다가 여기서 또 한 번 받아올림이 있고 다시 한 번 24, 27
즉 1의 자리가 30 커지다가 10이 넘어가면은 받아올림이 생기고 이런 식의 띄어서기를 활용해가지고 3단도 쉽게 보통은 외웁니다. 네. 즉 제대로 외우지 못하더라도 머릿속으로 떠올려서도 3을 5번 더 하니까 3, 6, 9, 12, 15 이렇게 외울 수 있다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이제 낮은 단은 어떻게 보면 2, 3, 4, 5단 이렇게 이제 외웠어요. 네. 그럼 이제 높은 단들의 문제인데 네. 먼저 다음 곱셈을 한번 보실까요? 자, 3 곱하기 9가 있고 9 곱하기 3이 있어요. 제가 이걸 왜 썼을까요, 선생님? 두 수를 바꾸어 곱해도 그 값이 같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렇죠. 뭐 정확합니다. 네. 제가 뭐 더 보충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걸 유식한 말로는 이 곱셈의 교환 법칙이라고 그러죠. 곱셈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걸 아이들은 뭐 이 딱 정리해서 배우진 않아요. 근데 이 그림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배우긴 하죠. 그림으로 이렇게 이렇게 3개씩 9개가 있어요. 3개씩 이렇게 9줄이 있다. 이렇게 땡땡땡땡 해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9개씩 3줄이 있어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요게 실제로 이렇게 세보면은 다 27개인데 얘를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돌리면은 같은 그림이 돼서 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곱이 같다는 걸 아이들이 그래도 우리가 곱셈을 배우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는 교과에서도 익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3, 9는 3의 단위지만 9, 3은 9의 단위죠. 그러니까 6, 7, 8, 9와 같은 높은 단에서도 곱하는 뒤에 이제 곱하는 수가 2, 3, 4, 5와 같이 작은 수인 경우에는 바꾸어 곱하기를 통해서 충분히 아까 방식으로 쉽게 외울 수 있다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뒤에 단을 모른다고 했을 때 7, 4? 7, 4는 뭐랑 똑같죠? 4 곱하기 7. 그쵸. 7 곱하기 3, 4 곱하기 7과 같으니까 4, 7, 28. 그러니까 7, 4도 28. 네. 이런 방법으로 역시 생각이 안 날 때는 저단으로 바꾸어서 낮은 단으로 바꾸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요게 이제 곱셈 구구표라는 거예요. 곱셈 구구를 갖다 표로 이렇게 가로 세로로 나타낸 건데요. 여기서 먼저 보시면은 여기서 우리가 일단 2단, 3단, 4단, 5단은 쉽게 띄어세기로 외울 수 있다고 했죠. 이거 이제 외웠어요. 외웠으니까 네. 풀딩딩하게 칠을 해버리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높은 단에서 작은 수를 곱하는 거는 바꾸어 곱하기로 할 수 있다 그랬죠. 네. 바꾸어 곱하기로 하는 게 사실 여기까지겠죠. 여기까지고 실제 이 값은 우리가 바꾸어 곱하니까 이 곱셈 구구상으로는 이 대칭에 있는 요거와 이게 값이 똑같아요. 네. 그렇죠? 아주 신기하게 이렇게 대칭하로 값이 똑같은 걸 알 수 있죠. 네. 그러면 남은 거는 우리가 이제 좀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거는 이건 반드시 외워야 되나 싶은 거는 이 부분이에요. 네. 즉 두 수가 다 5보다 큰 수를 곱할 때의 부분인데 요거는 그러면 이건 방법이 없지 않나? 그냥 뭐 6, 7은 40 이렇게 외워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그래도 요것도 갑자기 이제 외운다는 게 생각이 안 나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주먹구구법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주먹구구법 혹시 들어보셨어요? 주먹구구법은 9단은 제가 한 거를 본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죠? 한번 구단은 보여주시죠. 이렇게 손을 해서 네. 이렇게 하면 9, 2, 10, 8. 여기서 두 이거요. 번째 손가락을 했으니까 왼쪽에 네. 있는 게 10의 자리고 오른쪽에 네. 있는 게 1의 자리다. 9, 3, 27. 이렇게 하는 거. 그럼 98은 어떻게 돼요? 98이요? 9. 그렇네요. 8, 98, 72. 72. 오, 네. 이런 방법이 있구나. 네. 이런 것도 주먹구구법으로 할 수 있나요? 근데 주먹을 쥐진 않았네요. 네. 얘는 그러면 그냥 양손구구법 네. 이렇게 볼까요? 어쨌든 근데 이거는 이제 9단을 외울 때는 저렇게 외우는 게 9단은 어떻게 보면 1의 자리와 10의 자리의 합이 항상 9가 되잖아요. 네. 그 방식을 이용해서 만들어놓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방법도 되게 좋은 방법 같아요. 9단에 네. 대해서는. 자, 근데 이제 제가 소개하고 싶은 주먹구구법은 9단만이 아니라 우리가 소위 이제 6, 7, 8, 9단 중에서 곱하는 수도 6, 7, 8, 9인 그런 수들을 계산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한번 그림 볼게요. 자, 7, 8을 곱하는데요. 7, 8을 다음과 같이 손가락으로 표현했어요. 일단 먼저 표현하는 걸 배워야 되겠는데 우리가 양손을 다 이렇게 펼치고 양손을 다 펼친 상태에서 두 손가락을 5보다 큰 만큼 접는 거예요. 즉 7은 5보다 얼마가 더 크죠? 2가 더 커요. 그다음 8은 3. 그러니까 여기는 2개를 접고 여기는 3개를 접는 거예요. 네. 그래서 2개를 접고 3개를 접은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먼저 접은 손가락은 더하고 편 손가락은 곱하는 거예요. 접은 손가락은 여기 2개니까 여기 3개. 그러니까 접은 손가락 여기 5. 제가 표시를 해보면은 여기 2개, 여기 3개.
그렇죠? 그래서 5개가 되죠. 5개. 그 다음에 편손가락은 곱해요. 여기 3개, 여기 2개가 되죠. 여기 3개, 여기 2개니까 3 곱하기 2는 6이 되죠. 그럼 요게 이거에 곱이 된다는 거죠. 56. 우리가 즉 접은 손가락의 합은 몇십, 즉 10의 자리가 되고, 그 다음에 편 손가락의 곱은 1의 자리가 된다는 규칙입니다. 이 규칙을 이용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둘 다 5보다 큰 수를 곱할 때는 쉽게 구할 수 있겠죠. 한번 선생님께서 한번 해보실래요? 직접? 제가 이 그림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이걸 보고 한번 8, 9가 왜 그런 값이 되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8은 5보다 3 큰 수니까 3개 접고 네. 9는 5보다 4 큰 수니까 4개를 접어요. 네. 접은 것끼리는 더하니까 70. 편 것은 곱해서 2, 72가 됩니다. 72. 그렇죠. 지금 뭐 정리를 안 해드려도 될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일단 접은 게 여기 이제 여기가 실제 3개로 보이지만 4개를 접은 거예요. 4개. 4개를 접었죠. 여기가 3개. 그러니까 자, 이 3 더하기 4, 70. 그 다음에 여기가 1개, 2개 이렇게 했으니까 이 2개를 곱했을 때 2. 그래서 답은 72가 된다.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먹구구법입니다. 자, 그럼 주먹구구법이 다른 거에서 되는지 보기 위해서 한번 하나 더 해볼까요? 요걸 한번 구해 보실래요? 6 곱하기 6을. 접은 수는 더해야 되니까 더해서 20. 20. 그리고 편수는 곱해서 16이거든요. 네. 그러면 20 더하기 16을 해야겠네요. 20 더하기 16을 해야 된다. 네, 20 더하기 16은 얼마죠? 36. 자, 그죠? 이번에는 약간 계산이 들어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는 우리가 접은 손의 곱은 10의 접은 손의 합은 접은 손가락의 합은 10의 자리가 되고 편 손가락의 곱은 1의 자리가 된다고 했는데 편 손가락의 곱이 2자릿수가 된 경우죠. 네. 이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10의 자리로 받아올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이고 16이니까 36이 된다.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한 문제만 더 해볼까요? 우리가 네. 이번에는 접은 손 더해서 30. 편소는 4, 3, 12. 30 더하기 12를 하니까 42가 됩니다.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주먹구구법을 통해서 곱을 구할 수도 있죠. 주먹구구법 해보시니까 좀 이해가 잘 되세요? 사실 그러니까 다 외우고 있는 것을 네. 저는 이렇게 하려니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처음 배우는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가르쳐주면 흥미롭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게 저희가 정확히 원하는 의도인데 주먹구구법이 사실 다 제대로 외우고 있는 아이들한테는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곱셈국으로 외우다 보면 항상 아이들이 되게 고단해서 수가 클 때 어려움을 겪잖아요. 네. 뭐 2, 3 이런 건 쉽게 대답하다가 7, 9 이러면 막 이렇게 막 오래 걸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자꾸 스트레스를 받아요. 뭔가 고단이라든지 7이 들어가는 수는 어렵다든지 곱은 어렵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곱셈국에 주눅이 들어버리면 아이들이 앞으로도 외울 때 더 이제 자신감이 잃어가지고 잘 못 외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알려주면은 너가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나도 그 답은 이런 방식으로 또 쉽게 구할 수 있어. 그런 하나의 이제 방법을 다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곱셈국어를 훨씬 더 자신 있게 외울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저희의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강의의 제목은 구구단 외우지 말아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구구단을 외우는 단계에서 조금 더 아이들이 앞으로 구구단을 조금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 슬기롭게 외우는 방법, 똑똑하게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네요. 네. 예. 어쨌든 오늘 구구단 외우지 마라 해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른 주제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